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5일 미국 증시입니다. 보니까 다우랑 S&P 500은 올랐는데 나스닥은 또 빠졌어요. 뭔가 좋은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요?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보면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 핵심 동향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미중 관계 개선 같은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는데 또 어떤 기업들은 막 날아가고 어떤 기업들은 또 고꾸라지고 정말 온도 차이가 뚜렷했죠. 과연 뭐가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볼까요? 미국이랑 중국이 관세를 일부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시장에 꽤 괜찮은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던데요. S&P 500 보니까 드디어 올해 손실분 다 회복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투자 심리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뭐 관세 몇 퍼센트 내린다. 이걸 넘어서서요. 아, 그래도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안도감. 앞으로 물가 압력도 좀 줄고 공급망 막혔던 것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준 거죠. 특히 뭐 부품 조발, 복잡한 기술주나 소비재 쪽에는 이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 쪽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소매업계에서요. 딕스 스포팅 굿즈가 플러커를 인수한다. 와, 이거 빅딜이죠. 주당 24달러? 이게 전날 종가보다 무려 87%나 높은 가격이라고요. 플러커 주가는 당연히 폭등했는데 이상하게 인수한 딕스 주가는 15%나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 앞에서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아,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 옴니 채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고객이 편하게 쇼핑하는 거. 여기서 시너지가 날 수 있고요. 국제시장 공략에도 당연히 힘이 실리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앞으로 소매업계에서 단순 판매 경쟁이 아니라 뭐랄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경쟁, 브랜드 경험 자체를 파는 경쟁의 시작, 뭐 이런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소매 기업들의 M&A 사례들 보면 업계 전체가 진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하나의 정말 뜨거웠던 주제는 역시 AI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6% 넘게 뛰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찍었어요. 와. 이게 결정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세운 AI 기업 휴메인이랑 엄청난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때문이죠. 그 최신 블랙웰 칩 1만 8천 개로 시작해서 앞으로 수십만 개를 더 공급한다고요? AMD도 휴메인이랑 100억 달러짜리 협력을 발표했고요.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는데요. 우선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 있잖아요. 비전 2030이라고 이제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적인 큰 계획 아래서 AI 같은 첨단 기술에 정말 국가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서 이제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게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말고 중동이라는 새로운 큰손, 확실한 매출처를 잡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의미가 크죠.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엔비디아는 저렇게 막 날아가는데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아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내렸고, 또 네트워크 장비 강자인 시스코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서 올랐고요. 같은 기술주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AI 열풍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칩 설계 기업들은 뭐 수요가 폭발하니까 주가가 치솟는데 그 칩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아직 그 온기가 덜 퍼진 거죠. AI 투자가 막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가 공급망 전체에 골고루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랄까 단기적인 기대감하고 실제 생산 설비 투자 사이의 시차 같은 거죠. 아허,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확 싸늘했던 곳도 있어요. 헬스케어 대장주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가 무려 18%나 폭락했어요. 와, CEO가 갑자기 그만두고 의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올해 실적 전망도 철회했다고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18% 하락이면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죠. 이건 유나이티드 헬스, 이 한 회사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의료비 자체가 오르는 문제도 있고요. 또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여기에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같은 불확실성까지. 헬스케어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압박이 좀 터져나온 신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지수 구성 종목이니까 오늘 다우지수 상승폭을 꽤 많이 깎아먹기도 했고요. 앞으로 헬스케어 기업들한테 비용 효율화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질 것 같아요. 네, 경제 지표도 잠깐 보면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0.1%로 좀 주춤했지만 예상 수준이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큰 충격은 없었고요.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쭉 돌아보면요.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나 AI 투자 같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었지만 M&A 열풍 속에서 웃고 우는 기업들,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명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헬스케어 비용 부담 같은 그림자도 뚜렷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별로 또 산업별로 정말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하루였네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바람이 불고 기술 트렌드라는 큰 물결이 치는 속에서 개별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각 산업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는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서 시장의 표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속한 산업이나 혹은 투자 결정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연결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의 막대한 AI 투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중 관계, 이런 커다란 흐름 속에서 앞으로 기술 패권과 글로벌 경제의 판도는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기회는 무엇이고 또 예상치 못한 위험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